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네, 지난 금요일 뉴스데스크가 보도해드린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뉴스. 인천의 한 마트에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훔친 30대 아빠와 10대 아들의 얘기였는데요. 안타깝지만 모처럼 훈훈한 소식이었다. 뉴스를 보다가 눈물을 흘려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반응까지 주말 내내 화제였습니다. 한 번의 뉴스로 순간의 공감으로 끝나지 않고 따뜻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혜 변호사님과 함께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화제가 됐던 뉴스 내용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까 화면에서 좀 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네. 일단은 인천의 한 마트에서요, 굶주린 부자가 이렇게 쭈뼛쭈뼛 서 있는 장면부터 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이제 그 30대 아버지와 그리고 10대 아들이 함께 마트에서 절도를 하다가 그렇게 지금 들카기 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의 절도가 어설펐고 그래서 네. CCTV로 금방 잡히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이의 그 가방 속에서 우유 2팩과 사과 우유 2팩. 6개 등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돈으로 따지면 한 10,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네, 한 15,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너무나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생계형 범죄였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고요. 이제 그 두 사람이 쭈뼛쭈뼛 마트에 이제 서 있는 그런 모습에서 네. 아버지가 정말 보지 않아도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뻔히 보이는 진땀을 내면서 굉장히 좀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제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왔을 때도 이제 마트 주인이 다 이야기를 듣더니 처벌 원하지 않는다, 선처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이 너무나 이제 경미한 사안이어서 훈방 조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은 그냥 훈방 조치를 해도 됐었겠지만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는 국밥 한 그릇을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부자를 보냈다고 경찰관이 하고요. 울먹울먹하면서 하는 인터뷰. 요즘 세상에도 바꾸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네네, 하면서 그렇죠. 약간 울먹이는데 약간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그 국밥을 먹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이제 회색 추리닝을 입은 시민이 네. 나타나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갔는데 그 네. 봉투 안에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시민이 그 CCTV를 보면은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훈방 조치될 때 네. 옆에서 자초지종을 함께 마트에서. 들었던 아. 네, 그런 시민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시민들의 측은지심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 곳곳에서 지금 미담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 미담은 일단은 그 마트 주인이 선처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 처벌하자고 들면 사실은 절도가 생각보다 처벌이 무겁더라고요. 뭐 마약도 집행유예 나오는데 절도 실형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요, 뭐 이웃끼리 발생한 작은 오해나 뭐 이런 사소한 다툼에서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번 사건처럼 네. 굉장히 소액일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경찰에서 좀 훈방 조치 비슷하게 이제 네.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생계형 범죄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습으로 취급이 되게 되면 굉장히 가중처벌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라면 훔쳤다가 징역살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한 번 법률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상습성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쨌든 이 경우에는
마트 주인도 마트에서 뭐 절도가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처벌을 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보고서는 네. 훈방 조치를 요구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그것부터가 이제 훈훈함의 시작이었던 것 거죠. 같습니다. 네. 네. 마트 주인 그랬고요. 경찰관 또 조사했다가 국밥 사족 네네. 그리고 20만 원짜리 봉투 두고 간 그분 회색 추리닝 그분도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리포트 자체에 나온 분들도 감동이었는데 그날 뉴스로 끝나지 않고 시청자들이 네. 감동적인 발걸음을 또 이어갔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초기에는 마트 사장님이 네.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듣더니 생필품을 지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네. 그랬더니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너무나 감동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 마트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낸 다음에 이 마트에 일부러 되게 멀리서도 물건을 구매하러 가겠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통상 은어로 네. 혼내주러 간다. 실제로 혼내주는 건 아닌데. 네, 그렇죠. 예, 그대로 혼내주러 둘수 없다, 간다라고 하는 이런 그렇죠. 거죠. 그대로 둘 수 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이 마트를 혼내주러 갑시다라고 해서 네. 굉장히 멀리서도 직접 와가지고 여러 물품을 구매해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마트에다가 돈을 붙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주인이 알아서 좀 생필품을 챙겨서 보내달라라고 네, 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 마트 주인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도와주려는 마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행히 정말 따뜻한 뉴스거리가 됐습니다만 정말 막판까지 몰려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로 이어지는 뉴스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 먹을거리를 훔친 부자, 이 집의 사정은 어땠습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였고요. 그다음에 또 자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는 네. 70대 노모도 기다리고 있었고, 네. 네, 7살 난 둘째 아들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절박한 심정에서 일은 할 수 없고 수입은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일을 저질렀던 네.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물론 이 최저 생계 급여를 받고 있다고는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과연 4인 가족이 제대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금액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의문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북구 내 모녀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북한 이탈 주민 세 모녀 사건도 있었고 등등 지금 끊임없이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제 이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최저 생계비를 조금 현실화시키는 그런 방안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구조적으로 기초생활급여라든지 뭐 최저생계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건지 또 네, 방안이 좀 현재 있는 1인 건지요? 가구 최대 생계 급여가 51만 원이라고 51만 하고요. 원이요? 예, 1인 가구. 3인 가구는 112만 원이라고 네. 하는데 네.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최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주거라든지 아니면은 통신비 이런 것들을 다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예, 감당하고 나면 네. 사실상은 이것이 이제 뭔가 최저한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냥 간신히 연명할 정도에 그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네.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일 날 이 수급비가 나오는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결제 25일 정도에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되게 일찍 이 금액이 또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 진짜 일주일 정도 이게 비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돈이 떨어지는 그런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슨 옛날 보릿고개 넘듯이 그렇게 어렵게 지내는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게다가 이 추가 복지가 있을 경우에는 네. 이 급여가 깎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네.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게 되면 이것이 수입으로 잡혀서 이 최저 생계 급여에서는 30만 원이 깎여서 네.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51만 원을 무조건 맞추겠다라는 것이 이 최저 생계 급여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현실에는 너무 좀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미담으로 끝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좀 십시일반 도와줘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계속해서 또 후원을 받아가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또 이분들과 비슷한 사정에 있는 이웃들, 네.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참에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 그리고 20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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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이번 인천마트 사건도 보면요. 경찰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아버지 일자리 알선도 해줬다 그러고 네네. 그리고 아들이 원래 급식카드 같은 게 없었던 모양이죠. 이것도 좀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기초생활수급비만 가지고 정부가 다 했다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기초생활급여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사실상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이 워낙 이렇게 삶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좀 제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그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네. 또 그 특유의 관공서를 피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작용하기도 해서 제대로 도움을 제도는 받지 있으나 못하는. 찾아가지 못하는.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 관찰을 해봤을 때 이제 저쪽에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면 직접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도 우리가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이렇게 긴급적인 생계 지원도 지금은 3개월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이걸 좀 더 확장할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건복지부도 6개월 정도 연장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완벽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제도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빈틈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사례가 좀 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도 여전히 유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재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